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외에도 사망자가 100여 명으로 그리고 부상자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선미 기자. 중국 쓰촨성 아바주의 유명 관광지인 주가이거현 인근에 규모 7.0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봉황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지진대는 오후 9시 19분쯤 지진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재난대응 국가위원회는 7명의 여행객이 숨지고 6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사망자는 100여 명으로 부상자는 수천 명으로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쓰촨성 지진국도 기자회견에서 주가이거우 가나이즈 인근의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100여 명의 여행객이 고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국은 지진이 일어나고 1급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해 책임자들이 출동했고 의료 및 구조 인력도 투입됐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 100km 범위 안은 30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탓에 한국인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주가이거우 8일 방문객 수는 3만 8천여 명으로 단체 관광객이 1만 8천여 명이고 개인 관광객이 2만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현재 한국인 피해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고 자세한 피해 상황은 오전이 돼야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가이거우에서 80km 떨어진 주황공항도 진동을 느껴 활주로 등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현지 연결합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결론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8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이 지난달 북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 평가를 통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며 요약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결론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완전한 핵 보유국으로 가는 중요한 문턱을 넘은 것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또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급격히 진전되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 포스트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다시 미국을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핵무기를 가진다면 대통령의 시각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군사옵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미 정보당국 등은 아울러 북한이 작년 말 기준으로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엔 6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만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성공적으로 시험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능력이 과대 포장되고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진정한 위협은 북한의 핵 개발이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며칠 전 동해에서 대함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초계정의 움직임이 미 첩보 위성에 포착됐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 당국자에 따르면 이 같은 미사일 탑재 초계정이 동해에서 포착된 건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폭스뉴스는 북한이 더는 서방의 외교적 압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미 정부는 수일 내 미사일 시험 단행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이거나 미 해군 군함에 대한 방어 강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한층 더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연이은 도발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건데요. 필리핀에서 이봉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개막에 앞서 북한의 회원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ARF가 열리는 필리핀 도착 직전 북한의 도발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손님으로 초대된 리 외무상 입장에서는 필리핀 입성 도전에 국제사회의 냉대에 직면한 겁니다. 리 외무상은 필리핀에 도착해서는 북한의 혈맹으로 불리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에서 쓴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不要再做有违安理会决议和国际社会意愿的，那么导弹试射甚至是核试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일본, 아세안 10개국 등과 흉갑분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리 외무상이 양자회담을 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필리핀 등 몇몇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구애에도 다른 나라들이 회담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이 응한 것도 다른 아세안국들을 대표해 북한의 도발 중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EAS, ARF에서도 그 3대 현안, 안보 현안 가운데, 즉 북핵, 남중국해 문제 또 테러 문제 중 압도적으로 북핵 문제가 우선 현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리 외무상은 ARF 환영 만찬 때도 다른 국가 장관들이 옆자리에 앉기를 꺼려하는 등 꼴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북한이 ARF 기간에 핵무력 강화를 고집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성명을 낸 건 역시 국제사회의 외면을 부채질했다는 외교가의 분석이 나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사령관이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15시간 40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 사령관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출석해 약 13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2시간 동안 조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사령관은 자신의 부인에 이어 군 인권센터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공금 유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박 사령관에 대해 정책 연수 명령을 내려 전역을 연기시키고 진상을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방부가 어제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합참의장에는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을 예정했는데요. 육군 중심의 군 수뇌부 구조에 큰 변화가 올 전망입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는 예상대로 파격 인사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육군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을 내정한 것입니다. 정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 이후 23년 만에 첫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자 역대 두 번째 공군 출신 의장이 됩니다.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임명될 경우 매우 이례적으로 비육군이 군의 투톱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육군 중심의 군 구조를 벗어나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됩니다. 육군의 경우 서열과 기수 등 기존 인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출신 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오직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에는 전남 장성 출신인 김용우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공석이 된 공군 참모총장에는 이완근 합참군사지원본부장이 임명됐고 한미연합작전의 핵심 역할을 할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병주 3군단장이 임명됐습니다. 3명의 군사령관 인사에서는 비육사 출신이 2명이나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군사령관 3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은 많아야 1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육사 출신 2명이 내정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에서도 비육사 출신이 약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못한 육사 37기와 38기는 한꺼번에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 육사 37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회장의 동기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